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 두 분이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영어 독서를 보시고 구독을 해주신 건지, 자기계발서 독서를 통해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올린 다른 음악들이 좋아서 구독을 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솔직히 표현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제가 어떤 걸 더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거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치만 뭐 댓글을 달고 안 달고는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 자유니까 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 또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곧 700명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600명대 있네요. 일단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또 구독해 주시겠죠? 자, 오늘은 지금 짬독서를 하는데 지금 시간은 3시 32분입니다. 오늘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여기 지금 챕터 6의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부분에 독서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어제 독서했던 거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그 관점 면담이라는 게 동기부여 관점 면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와 직원들, 구성원들과의 관계라면 관점 면담을 한번 해보라. 어떤 동기부여 관점에 있는지 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도 가능하고, 또 리더가 모르는 그 개인적인 동기부여 관점을 들어보면은 그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을 위해서 더욱 원활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또 어떤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전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점 면담이 좋은데, 관점 면담은 주로 부정적인 경우, 그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혹은 도와주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관점 면담에서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었죠. 관점 면담이 아주 좋지만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문제가 뭔지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지, 문제를 다 죄다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게 리더가 취할 바른 행동이겠죠? 긍정적인 행동이겠죠? 그럼 이러한 그 관점 면담이 효과적인데, 보다 더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3가지 기술을 오늘 독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절차를 따르라. 그리고 면담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심하게 살펴라. 다음의 사항을 잘 지키면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러 들거나 본인의 가치관을 면담 대상자에게 강요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해서는 3가지 기술이 또 필요한데, 그 전에 총체적으로 인내심을 기르고 절차를 따르라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을 세심하게 살펴서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시하는 다음 상황들을 잘 지키면 성급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본인의 가치관을 면담 대상자에게 강요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다. 아까 그 그죠?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죄송한데 지금 오늘은 제가 렌즈를 낄 일이 있어서 지금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고 하다가 보니까 개슴츠레 눈을 막 뜨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 촬영상에서는
그 버튼들이 많거든요. 그 버튼에 가려져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독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유용하다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그 3가지 기술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관점부터 점검하라. 여기 3가지가 다 미리 적혀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3가지 기술에는 첫 번째, 자신의 관점부터 점검하라. 리더인 내가 먼저 나의 관점을 점검하라. 이런 거죠.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관점 면담해서 그 파악을 하고 긍정적 동기부여를 전해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겠죠? 3번,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여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관점부터 점검하고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여 마무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관점 면담을 마무리하라는 거겠죠? 자신의 관점부터 점검하라. 리더들에게 관점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판에 박힌 대답이 돌아온다. 면담 주제를 분명히 하고 면담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 행위나 사례들을 증거로 구체화하고 하지만 그들은 늘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을 놓친다. 먼저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점검하고 긍정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거죠. 당신 자신을 먼저 준비하는 작업은 관점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종류의 관점 면담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이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 관점 면담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당신은 리더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성실하고 지각 있게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고 관점 면담에서 거론되는 다른 형태의 가치관에 완강하고 독단적이며 불합리하게 대응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이 면담 대상자와 현재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가치관은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 관점 면담을 통해 당신의 가치관, 특히 부하 직원들이 인식하는 당신의 가치관이 직원들의 동기부여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참여도는 그들이 인식하는 리더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겠죠? 매일 같이 만나서 일하면서 세뇌 아닌 세뇌 그런 또 리더의 그 가치관의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맨날 듣다 보면 따라가게 되는 것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면담 준비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면담에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지 살펴보라. 행복감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현재 면담에 임하는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경우 어떤 동기부여 관점이 더 적절한지 생각해보라. 그죠? 동기부여 관점의 긍정적인 관점 중에 특히 내재적 동기부여 관점도 있고 통합 동기부여 관점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네, 하나는 연계 동기부여 관점이었죠. 현재 만남에 임하는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경우 어떤 동기부여 관점이 더 적절한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가치관을 향후 진행할 면담에 연결해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해라. 이미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에 있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만일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 전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기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워낙에 고집이 세서. 그럼 다른 사람의 관점 전환을 어떻게든 좀 해서 긍정적으로 맞춰야겠죠? 관점 면담을 위해 당신 자신이 먼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면 면담 대상자에게 사력 있고 공정한 관심이라는 후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 아무래도 강요적인 느낌도 덜 받을 수 있고, 그죠?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라.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술을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는데 다음 세 가지 기술을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신 자신이 부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부여를 활성화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지금 긍정적 동기부여 하고 있는데, 그죠? 안 보인다고 제가 막 날렸네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라.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술을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신 자신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적 동기부여로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라 라는 거죠. 1. 면담 대상자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기. 그 상대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라는 거죠. 현재. 대상자의 허락하에 그 사람의 과업, 목표, 상황과 관련한 현재의 느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동작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라. 저는 꼭 뭐뭐 해야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가? 무기력하거나 반항적이거나 방어적인 느낌을 주는가? 기분이 고조되어 있거나 즐거운 인상을 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라는 거죠. 언어에서든 그 어떤 표정과 그런 태도에서. 심리적 욕구의 만족감은 높은가 낮은가?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목적 의식이 있는가? 그 상황에서 닥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하나 봅니다. 그죠? 극복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충분한 목적 의식이 있는지도 한번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자율적 제어는 고차원인가 저차원인가?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리는가? 주어진 상황을 고결한 목적과 연결하는가? 그 대상자가 자율적 제어는 고차원인지 저차원인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겠죠. 동기부여 관점은 부정적, 무관심, 외부 강요인가? 긍정적, 연계 통합, 내재인가? 그 상대가 내가 관점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동기부여 관점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부여 관점을, 현 상황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찰을 하면서 하는데 그 상대가 부정적인 동기부여 관점에 있느냐, 현재, 아니면 긍정적인 동기부여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면담 대상자가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도록 돕기. 이제는 도와라는 거죠. 그가 어떤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은 그에게 동기부여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래프상의 어느 지점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어떤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할지 쉽게 검토할 수 있다. 동기부여 관점의 전환은 고도의 자율적 제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은 리더로서 면담 대상자가 MVP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을 도와야 한다. 자, M은 mindfulness, 그죠? 마음 챙김을 해야 하고, values, 가치관, 그리고 purpose, 목적. 그런 이제 마음 챙김과 가치관, 목적을 활용한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겠죠? 마음 챙김, mindfulness였죠. 면담 대상자가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라. 우선 Y의 힘, 기법을 사용하겠다고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라.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라. 왜 그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라는 질문은 면담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으로써 참된 의식을 가리고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여러 겹의 방해 요소를 걷어내게 한다. 네, 이게 포인트네요. 왜라는 질문은 면담 대상자가 이제 리더가 있고 면담 대상자가 있다면 그 리더가 왜라고 질문을 하면 그 면담 대상자가 답을 할 거잖아요. 그 면담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높은 곳에서 봄으로써 참된 의식을 가리고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여러 겹의 방해 요소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면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면을 더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도와라 라는 거겠죠. 제 지인 중에 후배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삼성에서 마음챙김 워크샵 같은 걸 했더라고요. 딱 이 도서를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마음챙김이라고 크게 마인드풀니스 명상도 하고 리더 교육을 하는 건지 하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각박할 때 사람만큼 그죠? 서로 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메말라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중요하다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그 내재적 그 마음, 그죠?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AI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인간인데 인간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있는 이 한 우주에서 아니면 이 작은 공간에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아무래도 살아가기에도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스트레스도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강요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핵개인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더 필요한 요소가 마음챙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 values. 면담 대상자가 일에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당면한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 면담 대상자가 일에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당면한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상자의 가치관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는 거죠. 만일 그에게 구체적인 가치관이 없다면 시간을 할애해 함께 만들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치관도 없이 그냥 하게 놔두지 말고 시간을 할애해 함께 만들어라.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던져라. 궁극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가치관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당신의 가치관과 현재 상황을 연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목적, purpose. 면담 대상자가 고결한 목적을 현재 상황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라. 면담 대상자가 고결한 목적을 현재 상황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 보아라. 만일 당신이 직무와 관련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더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더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 일하려면 당신은 직무와 관련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거겠죠? 이렇듯 마음챙김과 가치, 목적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면담 대상자가 긍정적인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일과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심오하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통합 동기부여 관점에 도달하기 어렵다. 자, 그러니 자기 일과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되돌아보게 하기. 면담 대상자가 관점 면담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라.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불편했으며 어려웠는가? 또 어떤 점을 깨달을 수 있었나? 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자기 반성할 때도 그죠? 내 행동이 어땠고 뭐 불편했고 뭐 그렇듯이 이거는 이제 동기부여 관점 관련된 그런 질문으로서 관점 면담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게 유도하라는 거죠.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불편했으며 그 관점 면담 동안 어려웠는가? 또 어떤 점을 깨달을 수 있었나? 만일 대상자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했다면 그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물어보라.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만일 그 사람이 관점을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 동기부여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판단을 자제하고 일단 들어라. 마음 챙김을 실행하라. 관점 면담을 진행하는 리더와 면담 대상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진부한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그 핵심에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되고 싶다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다. 앞의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 진실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직원들의 긍정적 동기부여를 유도하면 그들은 최선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세 가지 기술에는 자신의 관점부터 점검을 하고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며 하여 마무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할 때는 반드시 면담 대상자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면담 대상자가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관점 면담을 진행하는 리더와 면담 대상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게 진짜 기본으로 깔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든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장 우선이 되죠. 자, 마지막 기술이었죠.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여 마무리하라. 관점 면담은 언제 마무리해야 할까? 당신이 세심하게 마음을 챙긴다면 면담 대상자가 자신을 살피고 탐구하고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에너지가 언제쯤 고갈되기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면담 대상자가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담의 결과물이나 기대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당신은 자신과 면담 대상자가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여 마무리를 하라는 말은 쭉 면담을 해보다 보면은 면담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 또 한 번 대화를 나누고 싶군요. 다시 면담해도 괜찮을까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관점 면담을 하고 싶다,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면담을 마무리할 때는 대상자가 자신이 선택한 동기부여 관점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도록 한다. 또는 다른 동기부여 관점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긍정적 관점의 선택을 계속 고려하겠다고 다짐하게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꺼집어낼 수 있게끔 마무리할 때 약속을 좀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강요가 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면 강요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체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약속할 수 있겠냐. 뭐 거기에 대한 본인이 마음먹은 거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강요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가 어떻게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연습하고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갈지 논의해보라. 그리고 관점 면담 일정을 추가로 잡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라는 거죠. 몇 번 더. 면담 대상자는 미래의 어느 시기에 당신과 또 면담을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 관점 면담자에게 면담 일정을 추가로 잡되 언제쯤 다시 할까요? 하고 문의를 하라는 거죠. 논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결정하니까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당신의 적극적인 관심은 그 사람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킨다. 3가지 기술을 사용해 어느 때든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역량 욕구도 채워진다. 네, 좋네요. 관점 면담을 마무리한 후 당신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관점 면담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행복감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왜 그랬을까? 어떤 대목에서 문제를 느꼈나? 곧바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는가? 왜 그랬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나? 당신의 욕구가 아닌 면담 대상자의 욕구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했나? 마음 챙김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특히 유혹이 있잖아요. 당신의 욕구가 아닌 그 상대 면담 대상자의 욕구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리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상자를 마주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나의 가치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실현한 게 되었냐, 그런 결과를 얻었냐라고 질문하는 거겠죠. 되돌아보기를 통한 자기 반성은 리더로 성장할 좋은 기회다. 관점 면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많은 점을 배우는지 깨닫게 되면 놀랄 것이다. 그렇죠. 그 자기 반성, 그죠? 자기 반성은 뭐 리더든 구성원이든 모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기 반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 면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도 얼마나 많은 점을 배우는지 깨닫고 나 자신을 돕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두루두루 유익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하고요.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 이미 리더에 계시지만 관계가 혹은 동기부여를 주고 싶거나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이 책 독서 함께 하시든 아니면 구매하셔서 진짜 독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독서 타임 되셨나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관점 면담 사례 이제 예시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